안녕하세요. 오늘도 심차게 시작하는 평양 현미경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북한 정찰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네, 좋겠어요. 예,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26일 날 우리 신원식 장관님, 우리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신원식 장관님께서 정찰위성, 북한이 자랑하는 정찰위성이 하늘이 없이 빙빙 돌아가고만 있다. 네, 저도 이런 뉴스를 이런 봤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돌고 있다는 신호는 잡히는데 거기서 다른 신호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촬영 신호든가 레이더 영상 신호든가 이런 신호들이 안 나와서 그냥 삥삥삥삥 돌고만 있는데 원래 그런 목적으로 발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기능을 못하는 건지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돌고만 있지 하는 일은 없다. 이런 네, 건데 맞습니다. 북한이 작년도에 11월 달에 이게 이제 만리경 일어나는 것을 세 번째 만에 이제 발사를 성공을 하면서 뭐 7일 내지 10일간의 미세 이렇게 좀 조정을 조정 기간, 거쳐서 네,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 1월 그러니까 1월 1일, 1일, 2월 3개월이 1일, 넘었죠. 이제 3월 그러니까요. 1일이 뭐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석 달 동안 그냥 하는 일 없이 빙빙 돌면서 그냥 에너지만 소비하고 있다. 네, 어, 그렇습니다. 뭐 이름이 만리경이라는 이름인 거잖아요. 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뭐 그런 위성이다라는 뜻인데 사실상 그 앞선 두 번의 실패, 정말 처참히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기에는 러시아에서 일종의 도움을 주어서 음, 3차 발사 때는 네, 가까스로 성공을 할 수 있었다. 또 그때 북한이 얼마나 과대 선전을 했습니까? 뭐 음, 물체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서울을 뭐 시시각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이런 정말 음. 과대 선전을 했는데 방금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만리경은 지구를 빙빙 돌고 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호, 2호 우리가 우리 첫 번째 쐈을 때 우리가 서해에서 수고했죠. 네. 수거했죠. 예. 그때 이제 우리 정보 당국, 군 당국의 설명은 이게 3에서 5m 정도 메타급으로 된다. 그러면 음, 이게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m를 한 점으로 인식한다는 거거든. 픽셀 하나로. 네네. 그러면 보통 전차가 탱크가 한 길이가 한 5m쯤 되니까 요걸 점 두 개로 인식하니까 탱크가 모습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실은 명확하게 탱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탱크를 기준으로 본다면 탱크가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은 정찰 위성으로서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 우리 군 네, 당국의 그렇습니다. 이야기였는데 네. 지금 우리가 쏴 올린 거는 지금 한 네. 30cm급으로 된다고 그러고 네. 미국이 돌고 있는 KH-11이나 13 같은 거는 거의 센티미터 단위라 그래요. 한 5cm. 뭐, 동전을 뭐 식별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하죠. 여기에 네네. 북한 군이 이제 중이면 한 줄의 별 두 알이고 네네. 그렇죠. 네. 중좌면 두 줄의 별 두 알이거든요. 네네. 요게 중인지 중좌인지를 음, 식별할 수 있는 게 미국 정찰위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미국 따라갈 만한 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고 우리가 지금 뭐 한미 정보 협정에 있어서 위성 정보를 이제 받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을 거의 뭐 다 본다는 소리고 이전에 1990년대 우리가 아리랑 위성을 외국에서 해서 이제 쐈을 때 제가 항공우주연에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갔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그 기상위성이거든요. 아리랑 기상위성인데 그것이 어떤 정도는 90년대 중반인데 그게 이제 한 5, 6m급. 지금 현재 북한이 북한이 보유한 지금 그 만리경. 했다고 하는 네네. 만리경. 네. 만리를 보는 눈을 가졌다 그래서 만리경인데 그 이미 우리 90년대 중반에 이미 성공을 했고 네. 우린 이미 거, 20년 전에 개발한 기술이다. 네. 이제 뭐 30년이 거의 돼 오는 거고 네네. 그 사진 찍어보면 이제 잠실 야구장에 이제 예. 요만하게 이렇게 보이고 음. 그랬대는데 네네. 정찰 위성이라고 하면 뭐 한 개 소대가 뭐 탱크 한 개 중대가 어디로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정찰 위성인데 그렇죠. 뭐 이것은 아직 북한이 이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우주에서 뺑뺑뺑뺑 돌고만 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김정은이가 지난해 9월 달에 갔을 때 네. 러시아에 있죠. 네. 러시아에 네. 그때 푸틴이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김정은이가. 네네. 그래서 뭐 이거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3차 성공을 러시아가 지원을 조금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지금도 역시 그 기술적 제휴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의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 2번 올라갔다 2번 다 떨어졌는데 3번 올라갈 때 그때 러시아 군용기가 수송기가 북한 순환공항에서 목격이 됐고 위성이 예, 찍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일단 위성을 올려주는 궤도에 올려주는 기술은 러시아가 넘겨줬을 가능성이 큰데 네네. 이번에 신원식 장관님 말씀에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북한이 네. 주로 요구하는 게 미사일 기술이나 항공 기술, 우주 기술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네. 그렇게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간담회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과연 전투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넘겨줄까? 저는 그거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북한 외교부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로 들어온 2022년도에까지 들어온 그 외교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러시아의 북한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항공기와 그러니까 미그 31, 미그 네. 29 현대와 미그 31 그 S300이나 S400 대공 대공 미사일이죠. 미사일을 네. 그렇게 원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콧방구도 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네. 재미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그 이제 북한군 총정치국에서 있다 이제 2010년대 후반에 한국으로 온 뭐 북한군 네. 북한군 장교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현영철 그 인민무력부장이 2015년도 4월 한 29일 30일 때 총살을 당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4월 25일 중에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에서 세미나 주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발표가 조선인민군은 백전백승의 강철이 군대다. 이걸 하면서 조선인민군은 핵무기와 온갖 전략무기를 소유한 네. 그 어떤 적도 대승 타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다고 설명을 했대요. 근데 현영철이가 네네. 인민무력부장이 네. 근데 이제 러시아 국방상이랑 그때 당시 국방상이랑 그 총참모장이랑 러시아군이 그 이야기를 다 같이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현영철 그 인민무력부장이 대장인데 그 러시아 국방상하고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네. 나 이번에 사실 최고사령관 동지로부터 중책을 맡고 왔다. 뭐냐? 그 정책이 뭐냐? 전투기와 전투기와 수호이 34 전투기와 네. 미그 31 전투기 S400 대공 미사일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그게 우리가 그것도 좀 힘들다. 사실은 이렇게 약간 기술적으로 거절을 하고 저녁에 식사를 했대요. 네. 러시아 국방상이 연회를 차렸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사실 이런 거 우리 다 가져가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 국방상이 아니 당신 어저께 세미나 발제해서 백전백승이 강철이 군대라 그랬는데 네. 왜 무기가 필요하냐? 왜 무기가 필요하냐? 온갖 현대적 무기 다 가지고 있다며. 알아서 만들면 되지. 우리도 미군하고 네. 싸울 생각을 못 하는데 당신의 네. 미군도 쳐보실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없죠. 그리고 평양에 돌아와서 김정은한테 보고하면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느냐? 그래서 욕을 잔뜩 먹고 저녁에 이제 모스크바 갔다 와서 이제 국방성 김정은한테 보고하고 국방성에 들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네. 너무 얼굴색이 안 좋으니까 부인이 뭐 이번에 러시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러시아라고 하죠. 러시아에 북한. 갔던 네. 일이 제대로 안 됐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젊은 지도자 모시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그게 도청 테이프가 돌아가가지고 군 보위국에서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영철 입장에서는 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 음. 애송이가 지금 자기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정말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서 또 노발대발하면서 당신은 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라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면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보다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횟수가 수십 년인데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도청 테이프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최고사령관 테이블에 올라간 테이블에 거예요.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내가 지방에서 군단장 하던 놈을 올려다 국방상까지 시켰는데 당신은 인민무력부장입니다. 네. 이런 그리고 총살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딱 무슨 날인가면 조선인민군 훈련 일꾼 대회를 했어요. 네네. 최고사령관이 나가서 열변을 토해요. 조선인민군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금 러시아 갔다 와서 시차 극복도 안 되고 막 힘들어 죽겠으니까 앉아 졸아요. 그 유명한 조는 사진. 시청했다. 근데 이 조라는 것이 기본이 메인이 아니라 그 젊은 지도자라고 한 말이 빡치니까 끝나자마자 강건군관학교 와서 자신고사기관총으로 총살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내외에 알려진 이유는 그 김정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졸았다가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진 이유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막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네. 북한 군을 김정은이가 완전히 장악하는 가장 큰 모멘텀으로 됐다는 소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신원식 장관 이야기를 계속해 가면 네. 뭐 북한이 네. 한 6,700개의 컨테이너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보도를 통해 본 곳은 포탄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북한이 지원을 해줬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죠. 그게 이제 컨테이너 6,700개의 양을 포탄으로 계산하면 152mm. 네. 우리는 155mm인데 그렇죠. 러시아하고 중국이랑 북한은 다 152mm를 써요. 그리고 방사포탄은 120mm짜리 122mm고 그런데 그거를 계산하면 한 300만 발이 갔고 300만 발이요. 그리고 그것을 122mm 방사포탄으로 계산하면 50만 발의 방사포탄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양 아닙니까? 충분히.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300만 발이면 네. 한 달에 30만 발을 쏴도 네. 10개월은 버티겠네. 10개월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러시아에서 그 대신에 들어간 컨테이너가 네. 9천여 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그 안에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디젤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장 북한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량 그리고 이제 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우리가 추측하건데 이거 추측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추측한데 아마 해당 당국에서는 다 봤겠죠. 밤에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공개는 안 하시겠는데 네. 러시아에서 포탄이나 방사포탄을 만들 수 있는 자재, 소재를 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완전히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식량하고 포탄 소재하고 그리고 기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현재 북한이 그런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포탄량을 맞추기 위해서 군수 공장을 풀로 돌리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북한이 그런 포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어디서 나서 포탄을 만들까 싶었는데 특별히 말씀 들어보면은 러시아가 필요한 재료를 주고 북한은 그 포탄을 조립해서 가공하고 조립해서 러시아로 다시 보냈다. 완제품으로 보낸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군수품 공장들은 보통 가동률이 30%인데 포탄이나 방사포탄이나 탄약 이 공장들은 만가동을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만가동이라고 풀가동. 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보님. 그러면 북한이 보낸 포탄이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밝힌 거에 의하면 러시아가 지원한 포탄이 절반이 불량이다. 심지어 절반이 불량이다. 네. 그래서 날렸네요. 러시아가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이제
PD님 그 저겁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데 저게 원래 다 터져서 없어져야 되거든. 산산 그렇죠. 조각이 아주 나서. 멀쩡하네요. 그러니까 저게 멀쩡한 부품이 있다는 거는 네. 그리고 저게 한글로 써 있어요. 네. 무슨 순타지 순타지라는 게 그리고 이선 뭐 네. 이렇게 쓴 것 같네요. 이선 이렇게 네네. 썼는데 어쨌든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북한이 만든 거 분명하고 예. 북한이 만든 건데 터지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거죠. 네네. 저희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밝힌 건데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또 어떤 이야기도 밝혔는가 하면 러시아 포탄 포에 네. 견인포에 북한제 포탄을 놓고 쏠 때는 다 물러나라. 터질까봐. 터질까봐. 네. 그래서 심심치 않게 152mm 자주포나 152mm 견인포들이 터진대요. 저는 근데 그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북한도 이제 그 한때 나름의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 포탄이나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쟁여놨던 것들을 그렇죠. 손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관하는 방법도 사실상 우리는 굉장히 선진적인 방법으로 보관을 해서 그런 어떤 불발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줄이는 반면 북한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관 상태도 너무 처참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불발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로 7, 80년대 만든 거로 이제 그렇죠. 예. 연변으로 추적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공기 조화 시스템이 제대로 돼서 온도 습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전기가 못 들어가니까 온도 습도를 못 맞추는 거예요. 대충 그냥 지하에 땅 파고 묻어둔 거네요. 묻어둬서 그냥 네. 그걸 바람을 송풍을 해서 어떻게 말리고 이러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만든 지도 몇십 년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절반 이상이 불발탄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 북한이 미사일을 뭐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20기 이상 발사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불발이고 한 2기 정도만 맞췄다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네네. 뉴스에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20발을 쐈는데 지대지 미사일을 네네. 근데 2발만 이제 아파트 단지에 떨어지고 네. 나머지는 이제 벌판에 가 떨어지거나 아무도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전 정말 국방부 가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다 정말 우리가 배꼽을 잡은 일이 있었는데 북한제 미사일이 가장 위험하다 세계에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네. 강화문에 대고 쐈는데 네. 이게 저기가 마포에 가서 떨어지고 용산에 대고 쐈는데 그것이 저기 영등포 가서 떨어지니 이게 어디에 와서 맞을지 모르니 가장 무서운 폭탄이 아니냐. 그 쉽게 말씀드리면 쏜 놈도 모르고 맞은 놈도 모르는 미사일인 거네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가장 네. 무서운 아. 미사일이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이다. 네. 이런데 그 말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그 심지어 지금 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은 북한이 최근에 발사 시험을 했던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뭐 KN 계열 그렇죠. 08, 뭐 예. 09 이런 미사일 같은데 북한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정밀도를 자랑하고 뭐 남한 내에 있는 뭐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미사일들이 실상 예. 전쟁에 써보니까 논밭에 떨어지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지고 전혀 어떤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물론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여전히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마디만 더 첨부하면 이제 그 기자들이 예. 전면전 가능성이 있느냐, 예. 북한이 왜 한국에다 대고 그렇게 으르렁대냐 그랬더니 그 말씀 내용을 그렇게 딱 안 하셨지만 러시아의 포탄이 300발씩이나 가는데 그걸 전면전쟁을 하겠냐. 자기네가 이른바 조국 통일이 대사변을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쟁여놨던 것을 우크라이나에 300만 발씩이나 보냈는데 러시아에 네.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북한의 경제 형편이 전면전을 할 형편이 아니다. 그건 뭐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죠. 국지적인 도발성이 NLL이 될 수도 있고 DMZ가 될 수도 있고 무인기도 될 수 있다. 저는 네. 거기 전적으로 동감하고 예. 아마 4월 총선을 맞으면서 아마 북한 사람들이 또 북한 김정은이 뭐 지도부라고 이야기할게. 저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굉장히 좋아 안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예, 북한 지도부나 북한 군부나 김정은 지도부가 총선을 자기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뭔가 도발을 틀림없이 할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첨언해도 될까요? 그 네. 특권의 말씀에. 맞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개입을 하고 싶어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귀신같이 그걸 또 돌려놓으실 겁니다. 예.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가관이시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이 지금 시장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요. 북한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예, 이유가 뭡니까? 시장 통제는 예. 북한이 알잖아요.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온상이다. 그렇죠. 계획 경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고 네. 시장에서 자기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자본주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그 말씀하시는 시장은 지금 장마당을 말씀하시는 장마당을 거겠죠? 예, 장마당을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북한이 그동안의 시장은 진짜 2010년대 뭐 2000년대 그 2002년 7월 1일 경제 개선 조치 김정일이 내놓은 거 네,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시장이 번성을 해서 사실은 뭐 시장에 정말 도깨비 뿔 내놓고는 다 있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이게 꼴보기 싫은 거야. 김정은으로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억눌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지 말라. 그리고 시장을 하더라도 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열어라. 그리고 시장에서는 나물이나 채소나 뭐 텃밭에서 키운 것 정도만 팔라. 이것이 지금 계속 연장이 돼서 네. 특히 쌀 같은 거 팔지 말라. 그래서 그 시장 앞에다가 이제 이거 원래 그런 게 있었대요. 배급소가. 네. 근데 거기 배급소 간다 그러면서 시장을 갈 수 있으니까 배급소를 딴 데다 또 새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급소에 가면 식량이 없고 네. 그리고 식량이라고 사보면 몇 년 지나서 돌피도 많고 돌도 많고 이런 것을 파니까 시장에 그러면 어디서 사느냐. 시장 바깥에 저녁 시간이 되면 지금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두도 팔고 양말도 팔고 넥타이도 팔고 그러다가 이제 단속 나오면 또 도망치고 이러는데 과거 메뚜기 시장으로 다시 복귀했네요. 다시 복귀를 하는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보안원들하고 보위원들이 네. 옛날보다 심하게 통제를 못한대요. 당연히 못 하겠죠. 사람들이 네. 악에 치받쳐 있으니까 아, 자꾸 대근다는 거야. 적당히 해라 이거. 너네 적당히 해라. 네.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걸 하겠냐. 내가 오늘 이 구두를 못 팔면 우리 저녁에 우리 식구들이 밥을 못 생계가 먹는데 달린 문제죠. 네. 너네는 가족도 없고 아이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느냐 이러면 그냥 간다는 거야. 근데 어떤 또 악질 같은 몇 명 있죠. 또. 경찰이나 이런 네. 것도 안전원이나 보위원들은 또 끝까지 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식량은 어디선가 거래가 된다는 거야. 저는 어디선가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북한이 어쨌든 식량 통제를 하겠다고 작년부터 제가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곡관리법인가요? 그걸 새로 만들면서 신양곡법. 네, 예. 신양곡법을 만들고 나서 이제 식량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고 나섰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가격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원활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실상 공급은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공급을 못 하고 있으면 그 주민들은 어디서 쌀을 구해야 됩니까? 결국 다시 이분들은 장마당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구조, 이런 자연스러운 구조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리겠다라고 그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하겠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네. 그 북한 주민들이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어느 그 미국계 방송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사람 제목이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음, 우리 자체로 먹고 살 테니까 네. 그냥 통제만 하지 말아 달라. 아,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좋으니까 그렇죠. 제발 누르지만 말아라. 방해만 하지 말라. 방해만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올해가 네, 또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올해는 굶어 죽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4년 말씀하시는 2024년 거잖아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이제 거예요. 막 시작인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뭐 네. 태풍이 들었다고 온갖 선계선전을 다 했는데 요게 이제 11월 12월 달에 양곡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가 러시아의 도움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요 가격이 내려가고 러시아에서 들어오면서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고개를 쳐드는 식량 가격이 슬슬 보릿고개 아니에요? 슬슬 보릿고개로 네.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에서 뭘 준다는데 아니 근데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줬다면 그 말 좀 그러니까 그저 PD님 아우로스라는 그 푸틴이 김정은한테 줬다는 차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11억짜리. 그게 네. 푸틴이 타는 차는 1,100억이 들어갔대요. 그렇게 튜닝을 많이 한 거죠. 튜닝을 해서 네. 그 차는 물속에 들어가도 잠수함처럼 간대요. 차라리 잠수함을 타지 그냥.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김정은이가 타는 이번에 준 차는 한 10억에서 11억, 11억 정도. 11억 예. 정도 되는 아우루스라는 차인데 이걸 북한이 박전천 비서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푸틴 대통령께서 보내시는 아우루스 차를 저거 지금 보이는 나오네요. 거거든요. 예. 저 차를 김정은 동지께 선물하셨다 하는 걸 북한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 북한 주민들 태도가 아니 자동차가 많다면서 근데 왜 자동차가 계속 오는 거야 저런 게 그 저거 보내줄 바엔 쌀 보내주지 아니 그러면 저걸 공짜로 줬겠나 저 차를 포탄을 받았으니까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포탄을 받았으면 밀가루를 보내줘서 우리가 좀 먹게 살게끔 해주지 저런 차를 받아봐야 한 사람만 잘 타고 다니겠는데 근데 그 사람은 차도 많다고 근데 제가 희한한 소리를 들었어요. 네. 요즘 20, 30대가 많이 온다 그래 통일부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죠. 20, 30대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우리 있을 때는 상상을 못한 이야기들을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새끼들은 말이야 저 새끼의 그 주어는 김정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을 이야기하는데 딴 그렇죠.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 새끼가 누구냐 그 우리 친구 새끼들 이야기를 한다. 아니, 저 새끼들은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우리가 있을 때만 해도 아마 금역시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수령님이고 그래도 장군님이고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 잘못하는 거지. 그 밑에 사람들이 장관님은 잘못하는 잘못하는 거지. 게 없다. 총리놈들이 잘못하는 거지. 그렇죠. 부총리놈들이 잘못하는 그런 거지. 게 우리 기본적인 인식이었죠. 그때. 그렇지 수령님 장군님. 근데 이제는 수령님 장군님 소리를 안 한대요. 그냥 저 새끼들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걸 막 옆에서 들으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있다고 그런 놈들. 분당 책임비서랑 네. 그런 놈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주민의식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원들이 와서 장사하지 말라 그러면 야 네가 우리 새끼들 밥 먹여줄 거냐? 네가 우리 어머니 밥 먹여줄 거냐? 이 구두 이 양말 못 팔면 나 오늘 들어가서 굽는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드세진 거야? 북한 함경도 말로 드세다 그러거든요. 네. 좀 성격이 강한 그렇죠. 거를. 네. 그러면서 그럴 정도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 자동차 받아오지 말고 밀가루를 좀 받아오지. 그리고 밀가루를 좀 받아왔으면 우리한테 나눠주고 식량을 받아온다는데 그 식량이 다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발 좀 우리 좀 가만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거야. 장마당을 통해서. 근데 왜 자꾸 엉두르는 거야? 왜 자꾸 단속을 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가한테 이제 뭘 해주는 걸 기대하지도 않고 뭘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좀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잠자코 있어요. 네, 잠자코 있어라. 방에만 걸리적거리지 말고 통제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알아서 살아남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 주민들이 정말 생활력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생적으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겠다라는 것인데 그것마저 막아버리고 그것마저 통제한다면 저는 정말 북한 정권 정말 오래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특보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우로스요? 차 이름이 아우로스입니까? 어차피 김정은 아우로스 안 탑니다. 마이바흐 있고요. 렉서스 타고 다니는 명품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벤츠 타지 저 러시아산 저거 누가 탑니까? 그렇죠. 그 주민들도 비슷한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타지도 않을 차 가져올 바에는 그거 대신 밀가루 수제 포대를 바꿔 오는 게 훨씬 더 지도자다운 면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방송을 좀 김정은이 보고 있다면 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네. 우리가 보건대 곳곳에 북한의 변화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 데 따라서 북한이 정상국가되고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머리를 짜내고 네. 지혜를 모아서 북한이 제발 좀 세습하지 말고 저렇게 차 받아서 오는 미친 짓 하지 말고 제발 좀 정상국가처럼 되는 그런 날들을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